안녕하세요. 최태용TV 최태용입니다. 5월 19일 오늘 시장은 모더나 백신 관련주와 신풍제약 정도 제외한 나머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시젠, 수젠텍, 진단키트주, 그리고 레몬, KM과 같은 마스크 관련주들은 전부 하락하였지만 대부분 캔들상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아니라 조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모더나 백신이 임상 1상 결과가 너무 좋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임상 1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상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임상 2상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부강약품의 레보비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부강약품의 1분기 재무제표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보비르의 성분은 클레부딘으로 현재 생산 중인 레보비르는 클레부딘 30mg입니다. 1캡슐당 5,874원으로 저렴한 약제는 아닙니다. 뒤에 나올 이야기이지만 레보비르는 B형 간염 치료제로 사용될 때는 QD로 1일 1회 경구 투여로 하루 약제비가 5,874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임상 2상에서는 1일 4캡슐로 총 클레부딘 120mg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임상 2상을 통과하면 가격에 대한 조정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사항은 임상 진행 과정과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보비르는 B형 간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 제11호 신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레보비르가 세포실험에서 치료 가능성을 보여 특허 출원도 마치고 승인받아 진행 중입니다. 약물 재창출인지라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사실 레보비르는 근육 부작용 때문에 2009년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 중앙약사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부작용이 판매를 중단할 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하에 판매는 재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임상 2상에서는 기존 복용법과 달리 QD 복용에서 함량을 높여 하루에 4번 복용하게 됩니다. 120mg을 복용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졌지만 부강약품 측에서는 이미 입증된 약이고 허가용 임상이기에 임상 결과만 좋으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고 우선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상 시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은 중등증 코로나 환자들에게 클레부딘 투여 그리고 대조군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투여 환자군으로 나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대상 질환명 확인해보면 중등증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로 약 먹고 15일 이전까지 2일간 연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나타낸 대상자 비율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대상자 비율, 폐 침습의 개선 정도, 전체적인 바이러스 역과 억제율, 베이스라인 이후 정상 체온의 대상자 비율을 평가합니다. 투여 방법으로는 레보비르의 성분 클레부딘을 120mg QD로 14일 동안 투여하는 환자군과 대조군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투여한 환자군을 비교 평가합니다. 임상시험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임상 2상으로 진행되고 임상 환자 수는 60명으로 국내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 기간은 2020년 8월까지로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임상 시험 중에서는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허가용 임상인지라 임상 결과만 좋으면 바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5월부터 부강약품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대부분이 하락 추세에 있었지만 부강약품은 밑꼬리를 길게 그리며 다시 21선에 안착하며 21선은 지켜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부강약품의 1분기 실적과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강약품도 신풍제약과 같이 현재 실적으로 주가를 평가하고 있진 않고 임상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인해 주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무제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식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는 빼놓을 수 없기에 간단히 중요한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억 정도 증가한 378억입니다. 영업이익은 16억에서 9억 감소한 7억이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으로 9억 적자 상태입니다. 적자 전환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직 미실현 손실로 부강약품이 보유 중인 금융상품 주식에서 주가 하락으로 인해 금융 비용이 반영돼서 발생된 상황이라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보이는 일회성입니다. 22년 만에 적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적자 전환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 확인했을 때만 큰 문제는 아닌 거고 현금 흐름표 확인해보면 큰 문제까지는 아닙니다만 다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회계에는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재무제표의 근간은 발생주의 회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주의 회계에 현금 흐름표를 확인 안 하시면 해당 기업이 마탱이 갈 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살펴보면 현금 흐름 측면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전분기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76억으로 다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만 이번 1분기에서도 마이너스 150억으로 더 상황은 안 좋아졌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왜 안 좋은가 살펴봤는데 판매 관리비는 작년과 비슷하긴 하지만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약 10% 정도 있었고 재고 확보에 따른 원료 구입으로 인해 재고 자산이 80억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재무제표상 부강약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부강약품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강약품은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인 안트로젠과 미국의 나스닥 상장기업 테라퓨틱스에 대한 지분을 각각 6.9%, 5.4%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자산이 지난해 875억에서 현재 시점 기준 약 400억으로 줄어들어서 미실현 손실이 반영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미실현 손실이기에 지금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소 재무제표상 부강약품에게 아쉬운 모습입니다. 투자활동현금 흐름은 큰 변화는 없었고 재무활동현금 흐름에서 단기차입금이 860억 증가하면서 부채에 대한 변화가 다소 있습니다. 단기차입금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유동자산 확인해보면 2,400억이고 현금성 자산이 730억으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또 아쉬운 한 가지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인데 이것도 매출채권은 과거 이력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비교적 현금으로 회수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은 제약업 특징상 일정 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분기에만 80억이 증가해서 어떤 재고자산인지는 더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부채는 1,100억으로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는 안정적입니다만 아까 확인한 단기차입금이 증가된 모습이고요. 배당금과 임상시험 진행권으로 인한 단기차입금인 것 같긴 한데 아직 부강약품에게 현금이 730억 있으니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재무제표상으로 정말 너무너무 안정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회성 비용 증가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8월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인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텐데 부강약품과 신풍제약 모두 임상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강약품 추가 소식들 있으면 바로바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최태웅이었습니다.